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분야는 사실 제 전공 분야죠. 제 전공입니다. 제 주력 분야인데, 사실 투동자 채널 자체가 뭔가 투자에 대해서 엄청 말해줄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좀 그런 뉘앙스잖아요. 투동자 이러니까. 근데 사실 투자 영역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그냥 저도 뻔한 투자합니다. 뭐 주식 적립식 투자하고, 뭐 모멘텀 구해서 투자하고, 자산 배분하고, 채권 사고, 뭐 그냥 경제 사이클 보면서 그렇게 주식의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그냥 뻔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 지식은, 그 정도 정보는 뭐 시중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뛰어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돈 관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제가 전공 분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겪어왔고, 그래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어떠한 행위로 해서 이득을 봐도 미래에 그거를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돈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했던 패턴 그대로 미래에도 해도 이득을 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 생활 습관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올바르게 정립을 해놓으면은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 전공 분야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직장인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과거 한 10년 전부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4개의 통장, 뭐 이런 책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정지출, 변동지출, 계절지출 나눠서 돈을 어떻게 분배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 방법을 베이스로 했었지만, 저는 그거랑은 조금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거 방법대로 했는데 그렇게 크게 돈이 잘 모이는 느낌이 잘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제가 찾은 방법은 뭐였냐면은, 자산 관리, 돈 관리를 가장 잘하는 집단을 따라 하자. 그 집단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게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혹시 어딘지 좀 뭐 감이 잡히시나요? 정답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돈 관리를 정말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제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 이익 추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익의 극대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회사의 첫 번째 목표는 체제의 존속입니다. 회사의 존속이에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회사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이 저희가 돈을 벌고 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지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뭐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러면은 회사를 좀 벤치마킹 하면은 돈 관리도 수월하게 하고 뭔가 나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돈 관리는 첫 번째로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회사다. 난 사람이지만 나는 회사다. 내가 회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노동을 팔아서 돈을 얻는다. 내가 노동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동을 생산하는 데 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노동을 판매하는 데 돈이 들어갈 거예요. 회사도 똑같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고 물건을 파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 비용은 노동을 판매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노동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원가예요. 이거를 좀 풀어서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서 노동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들고, 회사에서 밥을 먹고, 뭐 사장님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빨개 벗고 갈 수 없으니까 옷을 사야 되고, 같은 회사 동료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치면 안 되니까 보험도 들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용돈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생기죠. 근데 반면에 월급 원가는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집에서 사용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노동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해야 되고, 뭐 먹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거가 가장 크겠고요. 집값이 가장 크겠고, 집세.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우리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통신, 뭐 인터넷 당연히 집에서 할 거 아니에요. 뭐 TV도 봐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 내야 되고, 뭐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
뭐 빌라나 원룸이라면은 이 통신비랑 섞여가지고 이제 관리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경조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월급 비용의 친목비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외부적인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 생일이라면 생일도 좀 챙겨줘야 되고, 부모님 뭐 용돈도 드려야 되고, 누구 장례식장도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조사를 챙겨야 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외에 기타 잡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14가지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외에 내가 뭔가 돈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건 뭐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목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기타로 빼든 뭐 이렇게 다 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조절해서 내가 이 14가지를 중심으로 돈을 한번 체킹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실수령을 본인이 적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시트를 제가 공유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그냥 뭐 덧셈뺄셈이니까요. 여기다가 실수령을 한번 적어보고, 내가 비용이 뭐 교통비 얼마 들어가는지, 점심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뭐 카드를 항상 많이 쓰실 테니까 뭐 3개월치 카드 목록을 다 뽑아서 계산을 하든,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나서 보면, 난 회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월 순이익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돼요. 월 순이익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저축 가능 금액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재투자를 통해서 또 이익 추구를 하고, 그렇게 계속 돈을 불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뭐 어떤 주식 사야 돼요, 어떤 ETF 사야 돼요,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거 좋죠. 좋은데, 사회초년생이고 혹은 뭐 맞벌이 부부시면은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내가 뭐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아니,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기보다는 이거를 완벽하게 하고서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제가 간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월 순이익이 9%예요. 9%. 22만원 저금할 수 있고, 지금 내가 250 벌어서 227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그냥 가상으로 적어 놓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돈 언제 버나, 이렇게 해서 뭐 집을 살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회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익 추구를 해야겠죠.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익을 늘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익을 어떻게 늘려요?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하셔야죠, 공부.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 공부 안 해서 250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그냥 출발점은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과거에 놀았으니 지금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냥 현실이 내가 250만원 밖에 못 벌어서 이거 뭐 생활비 다 쓰고 나면은 뭐 남는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 텐데, 그러면 어제랑 똑같이 사는데 내일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더 챙겨야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기보다. 그리고 이 목록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면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목록 하나하나를 좀 영상으로 다 만들고 싶은데, 좀 이게 뭐 여기서 5만원 줄인다, 뭐 3만원 줄인다 해서 사람들이 이거 뭐 한 달에 3만원 줄여서 뭐해, 막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제가 보기가 좀 싫어가지고 영상을 안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런 목록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살짝 이렇게 줄여봤어요. 살짝 줄여서 교통비도 저희 교통비도 요새 교통비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도 있고, 교통비를 이렇게 포인트제로 되돌려주는 그런 복지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점심도 금액을 좀 줄여서 할 수 있거나, 뭐 도시락을 싸든 뭐를 하든, 뭐 편의점에서 뭐 일주일에 하루는 때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줄인 게 아니라,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줄이면은 순이익이 아까 9%에서 37%로는 좀 늘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에 근접한 돈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혼자 원룸에 살더라도
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제가 뭐 무조건 교통비 10만 원 넘으면 이상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MZ세대의 그런 짠테크를 조금 반대하는 편에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물론 좋은데, 젊은 세대 때는 돈을 쓰는 이유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어떤 여행을 갔을 때 얻는 기쁨이나 그런 감정과 어릴 때 얻는 감정은 아예 그냥 180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돈을 너무 아끼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제 경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는 회사라고 생각했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은 회사의 존속이에요. 존속. 회사의 존속이고 두 번째가 이익 추구죠. 근데 짠테크 같은 거는 극단적인 이익 추구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질 수 있죠. 말이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 뭐 일주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썼다, 뭐 이런 챌린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려면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당연히 그 비용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고, 거기서 더 어떠한 비용을 극한까지 줄였으면은 이제 뭔가 실수령을 올릴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걸 극단적으로 막 비용만 제로로 만든다고 해서 그 회사에 존속이 되진 않잖아요. 어떤 회사가 비용을 아낀다고 직원들 다 자르고 원가 제일 싼 거 쓰고 막 이러면 그 회사가 제대로 존속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핀트가 좀 나가 있는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물론 그런 경험을 하는 거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은 형님 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0,000원의 행복 같은 그런 그런 거 경험을 하는 거 물론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기적인 어떠한 그런 트렌드일 뿐이지, 그거를 막 자기 삶에 접목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육체를 좀, 자산을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한다고 또 니 때는 그랬지만 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버틸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 저도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니까, 어차피 이런 영상 만드는 것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시길 제가 좀 추천드려요. 이거 제가 막 숙제 검사하고 싶은데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보이고, 그거를 계속 내 생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나는 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내 몸이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머지 돈으로 어떤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 영상 다른 거 다 보지 않아도 이 영상만큼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안 봐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 어떻게 보면 제가 투동자를 만든 제 근간과도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꼭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